얘는 점 데이터가 아니에요. 지공이 유일하게 지공이 지공삼으로 출력이 나갈 수 있는 애는 등고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D거든요. Z를 한번 내리고 윤곽을 한 바퀴 돌고 Z를 한번 내리고 윤곽을 한 바퀴 돌고 그렇기 때문에 지공이 지공삼으로 출력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다 지공이죠. 지공1, 지공2, 지공2, 지공1, 지공2, 지공1 그죠? 지공1, 지공2 하고 1 점점점 나오고 다시 지공이 돌고 뭐 지공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을 형태를 완성을 하는 데 있어 공차를 유지하려면 지공이 지공삼이 들어가야 돼요. 가감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점 데이터보다는 지공이 지공삼이 나오는 게 우선 정밀도 면에서 높고 가감속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우선은 스텝을 한번 눌러봤고, 제가 저만 잠깐 볼게요. 스텝인 상태에서 요거 빼고 제가 바운더리를 저만 잠깐 기다렸다가, 자, 바운더리를 제가 걸리게끔, 자, 우선 이 한 바퀴 치고 돌고 한 바퀴 치고 돌고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를 이어주는 것들은 틈새 이송의 거리값으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원래는 떠야 되지만 내가 툴패스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틈새 이송에서 15mm까지는 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원을 유과를 그리고 반대편에서 유과를 그렸을 때 타이가 6mm가 벌어져 있는 상태지만 그냥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값이 만약에 뭐 1이 돼 있든 하면 무조건 뜨겠죠. 왜냐면 절삭을 하고 다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툴패스의 거리값이 무조건 이건 또 안 뜨네. 여기 뜨죠. 거리가 좀 멀어지면 이런 식으로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거리값을 틈새 이송해서 요 거리값을 유지하면 이 안에 무조건 떠야 되지만 이어준다는 얘기예요. 예? 떠야 되지만 그러고,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이제 거기가 해당이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운더리를 벗어났을 경우에요. 지금은 제가 지금 유지가 되지만 바운더리를 공구중심력이 바깥쪽이었죠. 내가 이 루프만 잡아볼게요. 요거만 자, 하면 넣었어요. 자, 그럼 형태는 다 나오겠죠. 외측 공구 지름의 외측으로 1mm 정도, 1mm가 아니라 반경값이 1이니까 외측의 기준으로 이걸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는 이어지다가 밑에쯤에 만났을 때 이제 이어지는 게 벗어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뜨기 시작을 하죠. 이때 보면은 증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삭하고 증분, 절삭하고 증분으로 지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지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송 높이를 증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삭하고 5mm 뜨고 5mm 뛰고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이으라고 했는데 왜 안 넘어가냐면 여기서부터는 바운더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내가 틈새 이송을 유지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틈새 이송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선은 얘는 뭐 이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바운더리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원래대로 고요. 자, 이번엔 스텝이 아니라 램프 이송이라는 걸 한번 가볼게요.
램프 이성은 이 램프의 값을 넣으면 그만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 0인 상태 아까 부드럽게 연결은 원을 그리면서 Z가 내려간다고 했죠. 원을 그리면서 헬리컬을 넣으면서 Z가 내려가요. 스텝은 바깥으로 빠졌다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다시 진입을 했고, 램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램프의 길이를 넣으면 면의 다음 진입 구간을 모델을 따라 Z가 내가 넣은 값만큼 길이만큼 램프 형태를 만들면서 타고 내려가요. 네. 도형이 뭐 안 들어갔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입을 하고 내가 넣은 램프의 길이, 요 길이 값만큼 모델 형태를 따라 Z가 진입하고 돌고 진입하고 돌고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고 요건 그러고, 형상을 따라는 형상의 모양 형태를 따라 내려가요. 아까 스텝하고 틀리게 스텝은 치고 각을 만들었는데 얘는 이 모양을 따라 내려가죠. 모양을 따라 내려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쓰는 건 제가 포켓 할 때랑 똑같아요. 바깥에서 들어와도 되는 형상이면 스텝, 그렇지 않을 땐 얘예요. 무조건. 왜냐? 오픈이 돼 있죠. 바깥에서 황상을 밀어주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얘 내가 R을 넣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정삭이다 그러면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12 곱하기 0.05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품에 코너에 씹히는 게 없이 물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D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좁은 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미 중삭할 때 과절삭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알을 무조건 넣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얘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한다. 그리고 반경값을 꼭 넣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견제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루프 길이는 보통 이렇게 공구지름에 반경 정도 넣고 램프는 넣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체크가 들어가 있네요. 바운더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들어갈게요. 드라이브 공면에 체크 공면이 들어갔다는데요. 체크를 한번 들어가 볼게. 체크가 어디가 들어갔나? 체크가 들어갈 일이 없는데 안 들어가 있는.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가볼게요. 체크가 빼보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면 된다예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원을 그리며 내려가면, 만약에라도 미절삭이 있으면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절삭을 하면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루프 이렇게 절삭을 한다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위쪽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바닥은 이렇게 이런 일할자리로 했으면 바닥은 플랫으로 나오고 싶으면 평행드밀 가지고 평행드밀 가지고 위에서 각이 세니까 그냥 플랫 잡고 Z 마이너스 이게 45였죠. 45에서 43mm부터 마이너스 45mm까지 한 100분의 5 정도씩 플랫으로 쳐주면 거의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실 거예요. 윗면은 등고선 잔삭으로 스켈럽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선반물을 가지고 중삭부터 시작을 하는 걸 한번 해본 다음에
웬만하면 이제는 고속 메뉴에 있는 애들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알아야 옛날 패스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어디 있냐? 예제에 이것도 뭐 스케일업으로 나오면 되고 뭐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거 흔하게 많이 하는 전체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마스터캠 예제니까 11번 한번 열어주세요. 그리고 놓치시면 놓쳤다고 다시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황종정삭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좀 내가 보기 편한 방향으로 90도 쪽으로 돌리고 원점을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레벨 처음에 하는 게 드로잉하고 2번에다가 바운딩 박스 넣잖아요. 드로잉을 누리고 와이어 프레임에 바운딩 박스 V 눌러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원점은 여기로 갈 거예요. 원점은 여기로 가고 여기 이렇게 넓게 갈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돌려놓고 선택을 저랑 같이 다 해볼게요. 하시고요. 자, 이동 메뉴에 다이나믹으로 우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이동. 자, 화살표를 이게 3D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아니면 화살표가 2D 상으로만 나올 거예요. 3D가 돼 있는 상태로 해야 돼요. 자, 선택하고 다이나믹 이동 누르면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내가 원점은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가, 자, 여기를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찍으면 원점 여기서부터니까 원점으로 가야 되니까 이 표시를 끌고 움직이죠? 원점에다 갖다 놔요. 마우스 왼쪽을 한번 클릭. 자, 원점 옮겼어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90도로 돌려야 되니까 여기 이쪽 대각으로 Y와 X 쪽에 여기 가운데 누르고 90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야 확정 하고 V 눌러주면 돼요. 색상 오케이. 갖다 놨죠? Y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요. 이게 안 가나요? 온도가 안 되나? 잠깐만.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있었나요? 회전. 잠깐만요. 90도. 대충 한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온도하고 아무데나 갖다 놓을게요. 원점으로 이동으로 대충 아무데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바운딩 박스 만든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만들고요. 3D로 자, 찍고요. 이동의 다이나믹 이동을 누르고, 자, 처음에 원점이 되는 점을 하나 찍고요. 클릭. 그럼 여기가 원점이 되죠? 이거를 잡고 원점에다 갖다 놔요. 클릭한 상태로 클릭하고
갖다가 놓고 마우스 왼쪽을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돌려서 이쪽을 돌려야 되니까 이쪽 X와 Y 사이에 있는 빈 공간, 이거와 이거가 아니라 요쪽 가운데 거를 누르고 돌려요. 90 엔터. 한 번 더 엔터. 다 돌아갔죠? 그리고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책상 Alt 1번. 안 되시나요?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와 주시고요.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와 주시고 포피는 아무거나 들어와 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에서 이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는 얘고,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를 밑에 걸 써도 되고요. 위에다가 보통은 위에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레벨 3번에 우선 기본적으로 3번에다가 와이어프레임의 이 사각형 실루엣 바운더리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해서 평면으로 0인면에 그대로 올리겠죠. V. 자, 그러고요. 이게 됐고, 자 이제 실루엣 바운더리 했고요. 가공 경로 창에 소재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서 공작물 설정. 해서 바운딩 박스 다 잡고요. 보이는 여기 수동회로 놓든지 보이는 전체를 그냥 클릭해도 상관없고요. 자, 원점이 0 아니면 윗면은 좀 여유가 있다. 윗면은 당연히 위에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점은 여기지만 여기다 놓고 우선 V를 누릅니다. 자, 윗면만 올릴 거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해도 되는데 위로 올리고 여기 Z값을 내리고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면 이 상태에서 윗면이 재료가 위에 한 0.5 정도나 1mm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면을 찍고요. 화살표 놓고 1 요사 화살표를 찍고요. 1 엔터 하면 위쪽으로 재료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네. 들어가서요. 자, 공작물 설정이라는 창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바운딩 박스 눌러주시고요. 다 여기서 보이는 전체 요소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전체적인 바운딩이 갈 거고, 위에 면도 있으니까 윗면을 한번 0.5나 1mm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럼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이 면을 클릭을 하고 왼쪽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화살표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면을 갖다 놓고 1mm 한 번 더 누르고 1하고 엔터를 누르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V를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확정이 되고 소재가 사각형 1이라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완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소재는 다 들어갔고요. 이제 커터부터 또 시작을 하겠죠. 알루미늄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처음에 우리가 반경값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홈에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몇 가지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다이나믹이라는 걸로 눌러보면 돼요. 다이나믹. 홈에서 다이나믹이라는 걸 눌러봐서 R이 얼마인가? 얼마죠? 7. 반경값이 나오잖아요. 7R 7점 얼마? 여기는 7. 직경이 7.9 얼마 나오면 3.9 얼마 나오죠? 3 반경값이 한 6파이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3. 얼마 이렇게 눌러봐도 되고요. R은 뭐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R 값은 여기 나와요. 반경값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아니면 솔리드 체크 여기에 보면 R값 반경값을 정확하게 전체적인 거의 반경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솔리드 체크 이 홈 메뉴 창에 여기 솔리드 체크 메뉴에서 공률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면, 자, 내가 원하는 작은 반경값을 내가 임의의 값으로 8이라고 한번 누르고요. 요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8보다 작은 R들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 7 하고 누르면 똑같죠? 6 하고 누르면 똑같네요. 4 바뀌어야 되는데 내측만 표시라고 하고 다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걸 4R보다 뭐 4R보다 작은 반경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죠? 3, 6파이짜리 하고요. 요거 내측 한번 눌렀다가 다시 켜시면, 자, 이젠 3R보다 작은 안경이니까 3R 안에 얘가 포함이 되는 거죠. 예? 3R보다 밑은 R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내측 방향만 표시라고 하면 바깥쪽에 R은 어차피 큰 R이 돌아서 나오잖아요. 내측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쪽에 있는 R만 표현이 되는 거죠. 하고 내가 4를 눌렀을 때는 얘는 4R보다는 작다 라는 얘기가 되죠. 내 4차R보다는 작은 L들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 3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3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소 R은 지금 여기 최소 R은 이 외측 때문에 0.794R이 있다는 얘기죠. 외측 때문에 그래. 외측 때문에. 외측으로 꺾인 R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요. 탑.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머신 밀링 했죠? 했네요.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배운 건 이제 마지막 포켓이 될 것 같습니다. 포켓 드로잉 잠깐 제가 확인 좀 잠깐 하고 올게요. 21로 가면 되겠네요. 자, 하고요. 확인 한번. 공구 중심 영역 누르고요. 요거를 와이어프레임에다가 놓고요. 체인을 걸어주세요. 공구 중심 영역 누르고. 모델은 다 잡고, 모델은 자 선택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모델은 다 잡고 공구 중심 영역을 클릭하고 이 와이어프레임으로 놓고 커브를 요거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사각형, 지금 재료는 포켓에서는 무조건 이 공구 중심 영역이 잡히는 순간 그 사각형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재료를 잡았던 거하고 상관없이.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세공구 생성
평 엔드밀이 아니라 커터 들어갈게요. 볼로이즈 엔드밀 커터로 해도 되고요. 자, 21에 0.4R로 커터로 치겠다. 알루미늄이다 라고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7,000이나 5,000 정도만 할게요. 5,000 정도만 할게요. 5,000에 2,000에 뭐 한 4,000 정도만 주도록, 한 5,0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5,000 1대1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1R로 해도 되고요. 0.4R 그냥 커터로 황삭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커터로 황삭을 하게 될 때는 R이 큰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모델에서 웬만하면 변경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이미 제품 말이 1R인데 0.4R이나 뭐 내가 근데 1R 제품은 1R로 돼 있지만 모델을 안 고치고 내가 마무리를 3파이로 뭐 마무리를 4파이나 2R까지만 마무리를 할 거다 라고 하는데 코너 R이 작은 0.4R이나 1R짜리로 커터를 쳐버렸다. 이미 거기는 과실사하게 되겠죠. 그죠? 모델을 그래서 고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하고 확인. 자, 0.5 정도 남긴다 놓고요. 자, 어차피 바깥에서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들어오게 될 거고 Z축으로 1mm씩 절삭을 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평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반평면 한번 다시 칠 거니까 하시고요. 재료 상당 빅피 제한은 절대값으로 마우스 우측 버튼 Z 여기까지 치는데 Z는 위에 아까 재료 상단 1mm 올린다고 했잖아요. 1mm가 0이 맞죠. 1mm가 높다라고 재료를 넣을 거니까 0부터 절삭을 하겠다 하고 확인. 포켓 요거고요. 요거 정삭 빼고 고속 메뉴 창에서 고속 가공 메뉴 창에서 다 필요 없고 요거 21에 곱하기 100분의 5. 여기가 아니네요. 요거 빼고 요거죠. 요거 21을 곱하기 100분의 5 1.05. 확인 하면 끝나죠. 정상을 뺐으니까 그 문구가 나오고요. 하면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모의 가공 됐죠? 네. 평면이 안 선생님 평면 가공이 체크되어 있으면 깊이가 안 됩니다. 평면이 지금 평면이 아니에요. 바닥면 마우스 우측면 누르고 평면이고 다 작업평면 정도 있죠. 그리고 지금 평면이 아마 그 상태에서 툴을 했으면
하고요. 순서는 항상 여기를 쳤으면 바닥을 한번 쳐준다. 바닥은 0.1 남겨도 되니까 절대 공구가 양빵이 먹게 뭐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죠? 양빵이 먹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중심을 한 번에 풀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제거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에 문제가 없으려면 순서를 잘 지켜줘야 돼요. 짧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길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컨트롤 C V 하고 파라메타에서 요거 평면이라고 체크. 여기를 우리가 이제 0.1을 남길 거니까 바닥은 0.1, 측면 가공 요인은 0.1. 평면부 체크, 평면 내용만 가공을 하는데 가공 여유는 아까 0.5보다 큰 값을 주셔야겠죠. 1mm. 여기가 1mm네요. 위에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바닥만 툴패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닥만 나왔는데 여기가 못 나오니까 난 바닥을 나오고 싶으니까 그냥 조금 이게 이제 컷업 지름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외측을 걸어주세요. 그냥 외측으로 그냥 하는데 추가적인 옵셋 체크를 하고 중앙 기준이니까 한 5mm 정도만 늘려주셔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면 잠시만요. 어디 보자. 그냥 전체 옵셋으로 그냥 가볼게요. 한번 볼게요. 왜 안 나오지? 나올 텐데 한참 키워야 되나? 그래도 안 나오네. 잠깐만요. 안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넣어볼게요. 10mm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네. 이거 좀 버그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냥 여기를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을. 자, 버그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0.1에 바닥 10이니까 방법은 그냥 요걸 중심으로 놓고 원래 이게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자 레벨 3번에 와이어 프레임에 옵셋으로 그냥 늘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옵셋 윤곽 옵셋 쉬프트 누르고요. 체인 잡고요. 엔터 치고 바깥쪽으로 한번 클릭하고요. 한 10mm 정도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12mm 당겨볼까요? 12mm 하고 복사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거 체인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시요. 와이어 프레임의 윤곽 옵셋, 여기 옵셋의 밑에 윤곽 옵셋 체인 걸고요. 엔터 한번 치고요. 바깥쪽으로 하고 바깥쪽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숫자 12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V 한번 눌러주시고 도형에 가서 공구 중 12. 예, 12요. 도형에 가서 그냥 요것만 다시 잡아주세요. 요것만 다시 잡아주세요. 나오나 한번 확인해보고요. 확인 한번 누르고
그냥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오 그래도 안 나오네.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뭐가 문제일까요? 자 뭐가 문제일지, 자 뭐가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버그 같은데 이거 지우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패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최근에 나온 패스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데, 뭐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걸 돌고 싶거든요. 근데 어차피 중상으로 한 바퀴를 돌 게 아니니까 바닥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냥 우리 영역밀로 밀을게요. 가공 경로에 작은 화살표 영역밀. 자 가공 경로 2D에 있는 작은 화살표 영역밀로 밀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동 여역으로 선택하고, 자 솔리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면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엔터를 넣어주세요. 외측으로 되어있게 해주시고 안암으로 되어있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체인 미리 보기 한번 누르면 여기만 안 나오네요.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공구에서 그대로 놓으시고 이거 쓰시고, 절삭 파라메타 그대로 50% 놔주시고, 가공 측벽 가공 여유 1.5mm 1mm만 들어갈게요. 1mm. 그 다음에 바닥 0.1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닥을 그대로, 이게 깊이가 맞으니까요. 어차피 이건 들어가도 어차피 계속 뜨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소용없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면 바닥은 잡히겠죠. 범위를 좀 키워야겠네. 에어컷이 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모의 가공. 항상 이게 이제 0.4R이니까 가공 간격을 좀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상에서 이거 아까 바닥 0.1 남길 때에서 코너가 들어가던 게 좀 줄긴 하겠죠. 볼게요. 하고 색깔도 제가 작업 기준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1mm, 바닥은 0.1, 전체적으로는 0.5가 남은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파라메타에서 0mm를 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가 뜨는 구간, 아까 이쪽이 지금 뭐 이 코너가 조금 뭐 이게 이쪽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여기 별로 의미가 없다, 나는 좀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 어차피 R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늘려주셔도 돼요. 한 65%까지 늘려주셔도 돼요. 65%? 70%까지 늘릴까요? 늘려주셔도 그러면 이제 외곽 치는 게 좀 줄겠죠? 0.4R이니까 뭐 그래도 한 번씩 지나가네요. 바닥면까지 했는데 그 바닥면에 단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디? 여기 바닥면까지 했는데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정상이에요. R이 있잖아요. R이 측면에 가공 여유를 줬고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당연히 정상이고요. 자 이제 0.1이잖아요. 지금 바닥은 0.1이 남았고 측벽은 3mm, 1.5mm가 남아있을 거예요. 바닥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자동 중삭. 여기 보면 아까 이 커터가 못 들어간 구간이 이제 여기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커터 사이즈 때문에. 이제 여기에 중삭이 한번 들어가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코너들하고. 근데 이 높이가 다이나믹을 보면 우선 한 8파이 정도 되는 걸로 중삭을 들어갈게요. 0.5 동일하게 8파이 정도 되는 걸로. 자 머신에 밀링 가공 경로에 마우스 우측 버튼, 밀링 가공 경로에 곡면 황삭, 자동 중삭, 황삭에 있는 자동 중삭 하고, 밀링 곡면 황삭의 자동 중삭 하라고 드로잉하고 엔터. 공구 중심 영역은 모델은 다시 체인으로 들어오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선택하고 요거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확인. 자 대공구 생성 볼 엔드밀 8볼 8 속성의 마무리. 이송 속도 1800에 뭐 여기다가 2000 정도 줄까요? 2000에 8000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끝내기. 자 여기서 파라메타에 들어가 똑같이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0.5가 들어갔다. 자 절삭 파라메타 동일하게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절삭 나는 한 2mm니까 2mm 정도나 1.5 정도 2mm 정도 팔 거고, 그러니까 한 방에 2mm 정도 먹일 거고 아니면 1.5 정도 먹일 거고. 코너 적용 반경은 몇 파이에요? 8 곱하기 0.05 정도 들어갈 거고 0.41 정도 들어갈 거고. 8파이니까 우리가 이제 볼핸드밀로 중삭이나 잔삭을 하게 되면 한 30% 정도 매겨요. 그러니까 풀컷으로 지금 50%를 주게 되면 볼과 볼 힘이 조금 과절삭이 좀 힘을 좀 절삭이 좀 많은 양이 발생할 때가 있기 때문에 보통 측면은 한 30% 정도 줍니다. 그러면 8파이니까 8 곱하기 0.34 뭐 하면 되겠죠? 한 2.6. 근데 그냥 3mm 넣을게요. 3mm 정도. 2.6 얼마인데? 3mm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가공량입니다. 횟수. 틈새에서 절삭 순도 최적화 거리는 한 15mm 이하면 한 10mm만 잡을게요. 10mm 이하면 15 잡죠. 15까지 하고 15마가 넘어가면 뜨고 그렇지 않으면 이어주겠다. 루프는 4mm 넣어주세요. 반경값만큼 여기다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상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 옵션은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요거 뭐 여기는 공구지름 3분의 1, 뭐 이건 절임량 계측, 그다음에 공구지름 곱하기 100분의 5, 뭐 이 정도 넣는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자. 자, 팀 깊이 제한. 자 0부터 Z 여기까지 1mm부터 하자. 왜냐면 윗면도 있으니까 1mm. 확인 한번 누르고요. 저 자동 중삭 조건 파라메타 이전에 실행된 걸 감안을 하겠다. 모든 공정 앞에 황삭과 바닥을 친 애들을 다 감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 공차는 0.25를 계산을 할 거고, 작은 미절삭 부위 무시 0.5까지는 내가 한번 무시할 거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죠. 이런 식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까지, 아이고, 이런 식으로 0.5가 넘어가면 이 거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 0.5까지는 무시하고 톨패스가 안 나오게 하겠다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여기는 이제 직각 부위다 보니까 윗면이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잔삭 부위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큰 구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완만하니까 커터로 0.R이 있었으면 R이 좀 큰 R이었으면 여기가 좀 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직각 0.4R짜리 커터로 쳤고 각이 좀 완만하니까 계단이 심하게 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차피 한 번씩 문질러 준 것 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보면 볼까요? 방삭 여기가 각이 이제 완만하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남아있죠. 완만한 구간에 대해서는 Z피치로 끊다 보니까 극경사 구간이 아닌 구간은 0.5보다 큰 값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다 문지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는 경사가 세니까 0.5보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경사가 세니까. 그러면 내가 0.5는 무시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여기는 지나가야 되고 여기도 R이 나왔으니까 지나가야 되고 그런 거고 다 지나가고 바닥 한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삭이 들어와서 치기 시작하죠. 위에 한번 지나가지고 조금 심한 것들 없애고 이제 여기 제끼기 시작하고 이제 여기 R들 잡고 내려오겠죠. 같이 가는 길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0.5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0.5보다 큰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